수원시가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빠르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다. 뭐 초기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유를 했고 재규화가 동물 중에 제일 빠르잖아요. 예. 재규화보다 빠르고 신속하다 그래서 재규화 SNS 속보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신속한 정보 공개는 어떤 것들 또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의 단계는 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입니다.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개학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 단계는 그 2009년에 신종 플루 당시에 처음 발령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70만이 넘는 환자가 있었고 263명이 그때 그 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개학을 연기하는 얘기 같은 것들은 그 논의만 되다 실제 시행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것을 1주를 계획했다, 2주, 3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도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치사율이 그만큼 높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단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보라기보다 지역에서의 정보입니다. 내 주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감염에 노출돼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는 수원시 대표 SNS,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제공을 합니다. 1월 22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하루에 2번 내지 3번, 또 많을 때는 8, 9번을 계속 새로운 소식을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그 정보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이를테면 확진자가 한 번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동선이라는 걸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동선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혹시 접촉했을지 모르는 분들은 스스로가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능동감시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또 지금은 이것을 봉쇄 차단하는 단계에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된 단계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확진자가 10명, 20명, 30명 이런 정도 발생했을 땐 국가가 전체적인 통제와 그 방역과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각 지역에서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그만큼 필요한 그런 한 단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지역의 정보, 수원시의 대표 SNS 이걸 통해서 시민들께 직접 정보를 드리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대구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이 가장 무서운 파급력을 보여줬듯이 뭐 대구가 그랬으니까 뭐 수원이면 인접한 도시 화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협력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연서 만나셨죠? 그럼요. 이제 수원, 화성, 오산 이것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여기서 살지만 그 직장은 그 옆에 도시에 있고 이래서 인접 도시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를테면 수원의 16번 확진자가 수원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 댁은 화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되 생활 반경은 화성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해도 화성에서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접 지자체 협력이 아주 중요한데 저희는 마침 3월 3일 날 미리 수원, 화성, 오산의 세 시장들이 모여서 우리 수원, 화성, 오산 이름을 딴 산수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산수화 감염병 공동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핫라인을 구축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하고 동선 공개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된 정보의 내용을 함께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감염병 공동 대응의 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아직 확진 판정 안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를 받는데 자가 격리자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도 수원시에서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2015년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메르스로 확진된 사람만이 아니라 메르스를 확진한 분과 접촉된 분들, 네. 항상 감염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하다는 그렇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잠복기에 그렇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예.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로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보건소에서 1대1 자가격리된 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그러죠. 그건 주로 이제 전화로 하는 겁니다. 네. 직접 만날 수도 없으니까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 있느냐? 문답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뭐 앱도 개발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도 본인이 안 지키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네. 특히 한국의 집 구조는 아파트 하나다 그러면 아무리 혼자 방에 있어도 결국 화장실이라든지 네. 또 집 구조상 그 주방 같은 것은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집에는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런 일이 확대되기 전에 수원의 수원 뉴스 호스텔을 그 우리로서는 임시 생활시설로 전부 다 개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한 30여 분이 그곳에서 격리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 대거 이제야 돌아가시고 나오고, 하는데 예. 이를테면 그 4인이 사는 가족이다 그러면 방이 2개 있더라도 나머지 2분은 방을 각각 쓸 수도 없죠. 네. 가족이어도 불안함이 예. 크겠죠. 네. 그리고 어느 또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 집이 혼자 있어도 그 통로를 같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요. 아주 불안정한 요소가 네,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곳에 모시게 되면 24시간 격리하면서 일종의 입소자 출입 점검도 하고 내부 소독도 하고 또 SNS 같은 걸 통해서 관련된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불안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특히 확진자가 그 치료돼서 나왔더라도 바로 집에 가기보다 사실은 최대 잠복 기간이 2주라도 그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1, 2주일을 더 격리했다 가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서 네.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더 많은 지자체에서 네.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런 사례들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잘 정리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대구로 간 뭐 간호사들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의사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작지만 또 큰 도움을 주시고 예, 있어요. 수원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던 자원봉사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사례를 만든 게 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어이없게도 그 가장 큰 불만이 결국은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건 마스크는 우리가 국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총 가동해도 하루에 1,100만 개를 만드는데 5,500만한테 5일에 1개꼴로밖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이 그냥 비상한- 산술적으로 계산. 그렇죠. 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걸 다 그 만들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쓰고 또 이것을 마스크가 얼마만큼 유효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했는데 네. 어쨌든 시민들은 많은 마스크를 요구하는데 충당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런 1,000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직접 시민들이 만든 예. 거군요. 예. 그래서 하루에 2, 30명이 재봉 기술을 갖고 계신 분, 네. 또 그 재봉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 1,000개 내지 2,000개씩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능 봉사단 작업장에서 또는 개인 주택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그 면 마스크이지만 필름이 들어갑니다.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상당한 그 마스크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방역 효과가 있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그 마스크의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번 같은 때 충분히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수원시 의사에서도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줄 때 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예방수칙 홍보물을 같이 껴서 드리고 아, 하여튼 이런 것이 새로운 유형으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각 동별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 자율 방역단 또 그 수시로 미담 사례가 많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성금, 방역 물품 또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간식 네. 같은 이런 것으로 모두가 이 힘든 시기에 이겨내는 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